때는 조선 건국 초기, 고려시대부터 이 땅에 귀물을 퇴치해오던 단극 장군의 군대가 귀물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봐, 저게 뭐야? 이 산속에 웬 여자아이가 울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단극의 군대가 쫓던 귀물, 사람의 머리를 억눌러 환상을 보게 하는 두억신입니다. 저건 두억신이다! 머리를 억누르는 괴물이다! 헛것에 속지 말라! 하지만 군사들에게 이미 장군의 말이 들리지 않고 단극 장군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겁나 카리스마 있어. 여기 좀 과하게 잘생긴 무사가 바로 단활, 단극 장군의 양아들로서 현재 섭사정의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귀물인데 이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지. 그 본색을 드러내는 두억신이 단활이 나섭니다. 위험에 처했을 땐 괴물을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내고 마는 패기. 나의 원한을, 내 혼을 기억할 것이다. 섭사정이 두억신이를 죽였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한국형 뱀파이어,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사의 존재, 불가살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불가살입니다. 600년간 전생을 기억하며 죽음과 환생을 반복하는 여자와 600년간 죽지 않는 불가살이 된 남자의 복수극. 그 지독하게 슬프고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운명의 이야기 속으로 주민 시작합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 고려 말, 고향을 등지고 망해가는 고려를 떠나려 하는 화전민들. 밤것들, 괴물이 사방을 돌아다니다녀. 외구의 밤끝들까지 고려는 망조가 들었어. 망했어. 시체 멀리 좀하고 있다자녀. 그만이요. 손피지르게. 말이 씨가 된다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타난 귀물 조마구. 그런데 무섭지도 않은지 조마구에게 다가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배를 보아하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조마구야, 이 아이를. 여인의 배를 보고 겁을 먹은 듯이 물러가는 조마구. 얘는 저주받았어. 태어나서는 안 돼. 저주받았다는 본인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인. 하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죽지 않겠다는 듯 죽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고 맙니다. 근데 이것이 울지를 않아. 태어나면 안 됐어. 혼이 없는 것, 죽일 수도 없는 것, 악귀 불가살. 저 애가 전생의 불가살의 원한을 샀어. 아니 불가사리 도대체 뭔데?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저주를 받았다는 아이는 이름도 없이 마을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날 무슨 사냥을 나가자고 참. 에이, 저주받은 놈 재수없게 저. 이름 없는 아이를 뒤로하고 사냥을 나간 팔봉과 구봉 형제. 저리 얼른 데려. 올해로 이 마을에 사라지거나 죽은 사람이 벌써 넷이여. 불가사리 아니면 그럼 뭐겠어. 그날 밤 팔봉의 남은 가족들마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왔어. 진짜로 불가살 짓이라고요? 그래. 이제 이 마을에 산자는 없을 것이다. 그놈을 죽여야 돼.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이 불쌍한 아이를 죽이려 나섭니다. 애비가 술 한 병에 애를 버리고 간 걸 어떻게 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을 안고 이대로 죽어가는 이름 없는 아이. 바로 그때 누군가 아이를 구해줍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일까요? 하지만 아이의 앞에 나타난 건 웬 묘령의 여인. 아, 하필 이럴 때 또 마을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이 신비로운 여인은 아이를 구해내고 대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구하는 또 한 사람. 멈춰라. 이분은 고려의 장수 당극 장군이시다. 예를 갖추어라. 평범한 백성이 무슨 해괴한 짓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없어요. 그럼 네 이름은 앞으로 활이다. 다시 살라는 의미다. 후회할 것입니다. 아이 옆에 있는 자 목에서 붉은 피를 토할 것이며 눈에 검은 흙이 들어갈 것입니다. 장관도 불가사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자. 이렇게 친부가 버린 아이는 고려 장수의 양아들이자 사위가 되어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의 섭사정이 된 활. 두억 신이를 죽이고 많은 병사를 구했지만 진짜 귀물은 저자다. 귀물을 죽이는 데만 흥미가 있는 자요. 살귀가 따로 없지. 우리같이 지체 높은 집안 출신이 저런 자의 미치라니 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여기 지체는 높지만 능력이 없는 부관의 질투를 받고 있네요. 한편 임신 중이었던 당극의 외동딸이자 활의 아내 단솔. 태중의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네 놈 때문이야. 네 놈의 저주 때문이라고.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아차는 눈에서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가사의 저주. 본인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단활.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혼인한 거야?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서. 너도 나랑 같으니까. 너도 나같이 괴물이니까. 그녀 역시 어린 시절 남의 기억을 읽는 능력 때문에 괴물로 불리우며 힘든 어린 시절을 활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불가사를 잡으러 갈 것이야. 이 저주를 끝낼 것이다. 그렇게 솔과 아찬을 데리고 본인이 살던 화전민 마을로 향하는 활. 아이고, 이 양반들 옛날과 전혀 달라진 게 없네요. 귀물에게 인신 공양하려 했단 말이냐?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불가살님이 진노하오. 그런데 활을 알아보는 한 사람. 저자가 불가사를 부른다. 이 마을의 무녀입니다. 여기 있는 자 불가사리 다 죽인다. 산으로 가서 불가사를 잡는다. 불가살이 두려워 조선의 군사를 공격하는 화전민들. 이 싸움의 틈에서 눈에 띄는 한 여인. 어린 시절 활을 구하고 죽었던 여인이 죽지도 늙지도 않은 채 활의 앞에 나타납니다. 네가 불가사리구나. 쏘지 마라. 괜찮으십니까? 당장 산에서 내려간다.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활은 불가사를 만나기 위해 혼자 산속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야. 그것의 원한을 풀어주면 저주도 사라질 것이야. 활이 불가사를 찾아 산속을 헤맬 때 불가살은 활이 없는 주둔지를 공격합니다. 사의 피를 먹고 있습니다. 사의 피.
결국 솔과 아찬마저 불가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의 그 손을 잡아줬어야 했어. 안아줬어야 했어. 아내와 아들을 잃었는데 슬퍼할 틈도 없이 활의 몸을 뚫어버리는 불가살의 칼. 아니, 구해줄 땐 언제고 대체 왜? 이러려고 어렸을 때 구해준 거였나? 활의 혼을 빼앗아간 불가살은 다시 사람이 되고, 불가살의 저주를 받았던 아이는 그렇게 불가살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되자마자 후임 불가살의 칼을 맞는 전임 불가살. 왜 그랬어? 왜 죄 없는 내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거야? 도대체 왜? 네가 구민짓이잖아. 무슨 짓을 한 거냐? 또 다른 업보를 만들고 또다시 과부를 낳았구나. 진정 네가 밉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네가 준 이 상흔을 가지고. 이렇게 최후를 맞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몸에 박힌 칼을 그냥 뽑아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죽음을 보며 내뱉는 짐승의 소리.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저자가 불가살이다. 수십 자루의 칼이 몸에 박혀도 불가살이 된 활을 죽일 순 없습니다. 만일 죽일 수 없다면 산지로 땅속에 묻어 봉인하라 하셨소. 신탄극이 직접 하겠다고 전하시오. 병사들 몰래 혼자 활을 만나러 온 단극. 죽여주세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살이 된 후 스스로 죽으려 했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활. 살아있는 곳에 피를 마시고 사는 악귀가 되었습니다. 소리와 아찬이를 진짜 네 손으로 죽였느냐? 저주를 풀겠다고 아내와 아들을 끌어들였으니 제가 죽인 거지요. 가거라.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살거라. 넌 귀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거라. 자신의 아들이자 사위를 끝까지 믿어주는 단극 장군. 목을 지시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이런 장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전우였다. 태생이 천하고 불길한 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널 믿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불가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찌르다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안 된다! 진정 귀물이 되고 싶으냐? 나와 함께 가자. 단극 장군이 부관을 살렸네요. 극의 상처를 보고 흔들리는 활. 절대 사람의 피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당부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넌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그럼 이제 내가 그자를 쫓을 것이다.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반드시 찾아내 복수하겠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사람의 피를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지. 짐승의 피로 버티며 그 유지를 따르는 활입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을 본 적 있습니까? 똑같은 여인을 그린 그림을 본 적 있어. 그 여인을 그린 적이 있다는 노인을 찾은 활. 내가 죽였지? 보자마자 살심이 올라왔지. 꼭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 이 노인은 수십 년 전 활의 혼을 기억하며 죽임을 당한 귀물의 환생. 활의 혼을 가져간 뒤 환생한 여인을 먼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자를 찾는 남자가 또 있었어. 검은 구멍을 가진 손에 여자의 혼을 가지고 싶다고 했지. 여자의 혼을 노린 자들이 너 말고도 많다는 거. 매번 환생을 할 때마다 귀물의 환생들에게 노려지는 이 여인. 그런데 검은 구멍을 가진 사내? 그건 또 누구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그 칼로 나를 죽여주시오. 하지만 이건 페이크.
부럽구나. 당신의 살덩어리를 먹으면 이 노부도 불가사리 되나? 본색을 드러내는 귀물의 환생입니다만 불가살의 상대가 될 리가 없죠. 내 혼을 빼앗아가 사람이 되다니 꼼짝없이 내 업보까지 가져갔구나. 환생한 귀물 따위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갈 것이야. 그렇게 여인의 다음 환생을 기다리며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06년에 이르렀습니다. 깜짝이야. 여전히 잘생겼어. 전생에 무슨 귀신을 보고 죽었는지. 그럴만해요. 그 말에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빨랑 가. 당분간 마을에 내려오지 말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화를 도와줬던 길떡. 그가 흥신소를 운영하는 구사장으로 환생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성인 여자와 여학생. 동일인이에요. 지금도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불가사리였던 그 여인 역시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요. 니네 언니는 진짜 학교 안 나온대? 집에서 뭐 하길래? 몰라.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와. 이 여고생의 언니가 그 여인의 환생인 걸까요? 근데 언니가 맨날 귀에 피나도록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무조건 도망쳐라. 그런데 누군가 이 여고생을 쫓고 있습니다. 이상한 남자가 저 따라와서. 쌍둥이? 이상한 남자? 차를 타고 따라오길래 도망쳤어. 그놈이 왔어. 그렇습니다. 불가사리였던 여인은 이번 생에 쌍둥이로 환생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깨의 상처와 활에 대한 기억은 언니 상현에게 남아있고 활의 혼만이 동생인 상훈에게 가게 된 상황. 엄마한텐 말 안 해? 걱정하잖아. 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상훈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소름 돋으면서 손이 떨려. 인간으로 환생한 귀물이 활의 혼을 가진 상훈을 쫓습니다. 나도 아는 것 같아. 이 혼의 냄새. 너 누구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겨우 위험에서 벗어난 상현과 상훈이 찾아간 곳은 여기 누구 집이야? 오래된 친구.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잖아. 언니? 바로 전의 생에서 여인의 동생이었던 고분의 집. 난 당분간 여기서 지내. 집에 절대 연락하지 마. 나는 돌아가서 업을 끝내야 돼. 불가사리 죽일 수 있는 칼을 찾아야 돼. 600년 전 나를 죽인. 그렇게 상현이 어디론가 떠나고 그날 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상훈은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어? 말리는 고분을 뒤로 한 채 도망쳐 나온 상훈.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오지 말랬잖아. 상현이 집에 먼저 와 있었네요. 그리고 이들을 노리는 귀물도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도망쳐. 얼른. 여기 통해서 옆집으로 도망쳐야 돼. 벽을 뚫어 옆집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런. 먹혔어? 난 틀렸어. 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마지막 기회라니. 더 이상 환생을 못할 거야. 불가사리 죽일 방법을 찾아. 그게 뭔데? 네가 보면 알 수 있어. 그건 그렇게 엄마와 언니를 귀물의 손에 잃고 혼자 살아남은 상훈. 민상훈 양, 혹시 범인 얼굴 기억나? 단극장군? 형사들이 다녀간 후 병원을 빠져나간 상훈. 막내 동생 시호를 데리고 언니와 함께 갔던 고분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저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잘 자란 상훈. 현주 씨. 그녀는 현주라는 이름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야간전 좀 쉬려고 하는데. 뭔 날이야? 오늘은 그냥 좀 특별한 날이에요. 어린 시절 살던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 집을 찾아가 본 상훈. 엄마가 지켜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당시에 괴로웠던 기억이 떠오르고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언니 말 안 믿어서. 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된 간절한 당부가 생각납니다. 잘 들어. 꼭 살아남아. 숨어 살아야 돼. 그때 살아남았어. 그 누구도 믿지 마. 아무도 안 믿어. 그때 언니 네가 보면 알 수 있어. 그건 그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나. 중요한 말 같은데. 그런데 이때 이곳을 찾아온 단활. 어린 시절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15년 전 언니가 뚫어놓은 구멍이 상훈을 구했네요. 집으로 돌아온 상훈은 동생 시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시호야, 일단 집에 빨리 좀 들어와. 진짜 그놈이 돌아온 거라면 우리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남자친구랑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문단속 잘하고 자. 언니가 데려왔지? 언니가 무서운 걸 데려왔잖아. 그래서 엄마와 큰언니가 죽었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어린 시절 상훈을 원망했던 동생 시호입니다. 불가사는 도대체 뭐야? 불가사를 기억하는 언니가 없으니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불가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찾아야 돼.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언니가 말했던 그 칼. 불가사를 죽일 수 있는 칼. 그 칼을 찾으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벽같이 고 미술점을 찾아간 상훈. 아니 사지도 않으면서 매번 칼이 새로 들어오면 보자고 하니 원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칼에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15년 전 버스에서처럼 손이 떨리는 상훈. 너도 그것들을 알아보는 거야. 전생의 귀물이었던 것들. 그때 그 버스 기사가 상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처음 본 이후로 계속 쫓았어. 계속 쫓았다고 내가 잊을 수가 없었거든. 네 혼의 냄새 기억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불가사를 죽이기 전까지 나도 죽을 생각이 없거든. 아니면 죽을 거야. 나 말고도 너 찾는 사람들 참 많거든. 그 실종 사건 용의자 자료 맞죠? 한편 구사장을 통해 얼마 전부터 일어나는 실종 사건 용의자의 자료를 빼는 활. 그냥 용의자였다가 얼마 전에 풀려났어요. 조선시대 때 활의 혼을 가진 여인을 먼저 찾아 죽인 그 노인. 이놈들도 내가 찾고 있는 여자를 찾고 있거든. 귀물이었던 그 노인은 이번에도 살인을 반복하는 인물로 환생했습니다. 그런 살인마 재영을 쫓고 있는 한 남자. 그런데 좀 어리버리한데요? 너 뭐냐? 나랑 같은 보육원 내 있는 동생이 실종됐어요. 아저씨가 데려간 거 맞죠? 걔 없어져도 걱정할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당신 뭐야? 재영을 상현이 죽은 집으로 데려간 활. 이 여자애 본 적 있어? 잘도 찾아내던데 이 여자가 가진 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 냄새가 나. 그 여자도 여기 왔었어. 재영이 맡은 상훈의 냄새. 이곳에서 상훈이 떨어뜨린 머리끈을 발견한 활. 직접 머리끈의 냄새를 맡아보지만 그에겐 빨래를 하는 것 같은 세제 냄새가 날 뿐입니다. 너 예전에 찔렀던데 또 찔렀잖아. 설마 내가 정보 준 그분 만났죠? 내가 저 정보 알려준 그 변태 같은 놈들 다 실종이던데. 그래요? 그거 참 우연이네.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구사장은 덜컥 겁이 나서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만 나 손 뗍니다. 손 떼요. 너무 위험해. 돈에 장사 없죠. 금덩이 2개에 기분이 좋아진 구사장. 내가 말한 여자나 찾아요. 아마도 이 근처 세제를 많이 쓰는 곳에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어디야? 구사장은 전직 형사 권호열에게 전화를 합니다. 짭짤한 일거리 하나 있는데 받을래? 권형사! 권형사 전문이야. 사람 찾는 거. 내가 아는 아이 같은데.
15년 전 수사 중에 상훈을 만났던 권오열 형사. 불가살이 와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분명 불가살이야. 호열도 불가살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호열의 동생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꺼낸 말. 불가살이 왔어. 단활이 호열의 동생을 죽인 걸까요? 아무리 죽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처가 나면 불가살도 아픕니다. 그 비상훈이라는 여자는 왜 15년째 찾고 있어요? 속죄예요. 가족한테 지은 죄가 있거든요. 가족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아픔까지 감내하며 살아가는 활. 6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 그런데 차 트렁크에 뭐야 이거? 재영에게 죽을 뻔한 그 남자. 도윤이 아직도 트렁크에 갇혀 있었네요. 저리가 오지마 살인자 새끼. 이 자식이 겨우 낳은 데를 또 찔러. 다신 여기 오지 마. 죽기 싫으면. 에? 현주 씨. 함께 일하는 아줌마 대신 야근을 하기로 한 상훈. 뭔지. 완전 무장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상훈을 도와주게 된 활. 아저씨 힘 진짜 세시네요. 하나 드세요. 네? 상훈을 못 알아보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상훈의 팔목에 있던 머리끈이 생각난 활. 차를 돌려 다시 세탁 공장을 향합니다. 같은 시간 또다시 손이 떨리는 상훈. 그때 그 귀물의 환생 한수가 상훈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 다시 찾을 거라 그랬지? 바로 그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잔뜩 겁에 질린 한수.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 너 진짜 누구야? 네 혼의 냄새 너무 기분이 아파. 때맞춰 도착한 활이 상훈을 구해줍니다. 와, 이 이미지 뭔데? 너무 멋있는데? 드디어 찾았다. 그토록 긴 시간을 너를 찾아 헤맸다. 이대로 상훈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그런데 상훈의 손이 닿자 보여지는 환상. 방금 나한테 뭘 보여준 거지? 도대체 너는 뭐지? 언니? 상훈 언니야? 바로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 상훈의 막내 동생 시호가 등장합니다. 활의 아내이자 단극의 딸 단솔. 그녀가 불가살이었던 여인의 환생, 상훈의 동생으로 환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왜 같이 있는 거지? 왜 하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상훈과 시호.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이사 갈 곳부터 알아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칼인지 뭔지 찾는 거.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불가살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며 사는 삶이 지겨운 시호. 그런데 그 이유가 남자친구 때문이야? 아니야. 걔랑은 오늘 헤어지고 왔어. 아, 그건 아니었네요. 그럼 아기가 생겼으니까. 아, 아기. 응? 아기? 남자친구는 뭐래? 책임지기 싫대. 남친이란 새끼는 지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시호. 언니인 상훈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어떡해. 언니 도망치는 거밖에 모르잖아. 그때도 그랬고. 시호야 그건 만지지 마. 손이 닿으면 괴로우니까. 누군가를 만지는 것만으로 그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솔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환생한 시호입니다.
한편 아내의 환생을 확인한 활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과보를 풀지 않는 이상 이들은 다음 생에도 얽히고 엮일 것입니다. 그게 악연이든 선연이든. 600년이 지난 지금 본인과 연을 맺은 사람들의 환생과 다시 만나게 된 활입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만큼 괴로운 활. 그런 활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차에 번호판을 떼고 기절한 듯한 활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웬만하면 기절한 사람 타 있으면 노래는 안 틀지 않나. 그런데 활을 원래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동네방네 광고를 해. 내가 불가사려 하고. 소리 좀 줄이라고, 골 아프니까. 구해줘도 지랄이야. 그냥 확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무녀의 환생, 활에게 도움을 받은 후 50년간 그를 도와오던 조력자 해석입니다. 아이고 뭐가. 사람의 피를 먹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켜오는 활에게 동물의 피를 배달해주는 해석. 이번에 진짜 끝내려고? 지난번에 망설이다 놓쳤잖아. 아, 역시 그때 그 집에서 상현과 엄마를 죽인 게 활이 아니었네요. 그럼 대체 누가... 불가사리 된 그 여자를 그 폐우물에 가둘 거야. 본인의 혼을 찾은 후 상훈이 불가사리 되면 영원히 가두려는 활. 불가사를 가둔 우물을 해석과 그의 자손이 지키게 하려 합니다. 혼을 되찾으면 그 혼을 쫓는 귀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난 죽어도 상관없어. 사람으로 죽는 거니까.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죽는다는 말 아주 쉽게도 한다. 그런 활이 안타까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2층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활. 아, 그 트렁크에 갇혀있던 그 아이. 원래들하고 잘못했어요. 숨어드는 게 특기냐? 아저씨 괜찮지? 보려고 기다린 거라고요. 걱정돼서요. 나가. 하지만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도윤. 제발 아저씨, 저 갈 데가 없어요. 도윤을 받아주는 건가요? 는 개뿔. 어디 가요? 도윤을 묶어서 가둬버리는 활입니다. 아, 그래도 내쫓진 않았으니 받아준 건가? 시호야! 밥 먹어!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겠어? 임산부에 도망 다니는 몸인데? 아 왜? 우리 좋은 일 생긴 거잖아. 조카 태어나기 전에 다 끝내야지. 언니, 어젠 미안. 막말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자매입니다. 진짜 이럴 거야? 남의 영업장에서 술 먹고 자기 있기 없기. 한편 15년 전 그 소녀를 찾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구사장의 사무실에 배째라 누워버린 호열. 나도 몰라. 이름도 주소도 뭐 하는 놈인지도 몰라. 그럼 그 전화번호만 줘봐요. 구사장의 흥신소 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호열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를 받는 건 도윤. 그 핸드폰 주인분이 부탁한 게 있는데요. 그쪽은 누구실까요?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에요. 도윤이 활을 절대 놔주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전달할 물건이 있는데. 바로 주소를 알려줘 버리는 도윤. 호열이 활의 집을 찾아가 도윤과 만납니다. 너 이 집 주인놈 얼굴 알지? 알긴 아는데 왜? 누구세요? 같은 시간 상훈의 집을 찾아낸 한수. 시호가 위험합니다. 바로 이때 한수를 쫓던 활이 시호를 구해줍니다. 활의 손을 잡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시호. 혼을 찾을 때 찾더라도 이놈만은 죽인 후에 되찾으려 하는 활. 도윤을 데리고 활을 찾아 나선 호열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남의 인생 망치려고. 저 자식이지. 전생처럼 지금도 비만 오면 사람을 죽이고 있지. 과거 비만 오면 올가미로 사람을 습격하는 귀물. 그 순세의 환생인 한수.
스프링쿨러의 물도 가능한 건가요? 네가 오면은 나는 힘이 세진다고. 불가살이라며 이렇게 끝난다고? 그 여자 혼은 우리가 갖는다. 그럴 리가 없지. 어디라고 했냐? 너 같은 놈이 한 놈 더 있는 거야? 거무구멍. 그만둬! 하필 이럴 때 대낮에 살인이라도 하려는 거야! 전생의 아버지였던 호열을 이렇게 만나다니. 그놈이 그 여자 죽일라 그래요. 그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서 막아야 돼요. 15년 전에 상현 언니가 할머니 집에 절 맡긴 날이야. 15년 전 오갈 데 없는 상훈과 시호를 거두어준 할머니. 그날 언니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언니가 뭘 하려고 했는지 할머니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고부는 왜 그랬어 언니? 언니 간다며 그게 왔어. 과거 불가살에게 부모를 잃은 기억만이 남아있습니다. 불가살로 불가살 죽여. 그러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고분.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 또 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어제 본 그 남자. 아니 손이 닿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 꼭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시호의 전화를 받고 급히 가보려는 상훈. 그런데 한 남자가 가로막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구문 할머니 보호자시죠? 여기 업무가 직원이에요. 안 그래도 보험료 때문에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저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걸어가시려고요. 여기 정류장까지 한참 걸릴 텐데. 타세요. 상훈이 이 남자의 팔에 묻은 피를 발견합니다. 위험을 직감한 상훈이 도망치고 어디세요? 그녀를 쫓는 남자. 와, 달리기 진짜 빠르다. 조선시대 귀물의 환생인 노인이 말했던 그 검은 구멍을 가진 사내가 드디어 나타났네요. 너를 꼭 죽여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검은 구멍인가? 바로 이때 또다시 상훈을 구해낸 활입니다. 당신이 불가살이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내 가족을 죽였는지 말해! 내가 네 가족으로 죽였다고? 네 가족으로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은 안 죽여. 너랑 다르다고. 그거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고. 그거 불가살이었어. 나 말고 또 다른 불가살이 있단 말이야. 한편 한수를 데리고 활을 쫓는 호열과 도윤. 여자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호열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한수는 사라진 상태. 한수는 어디로 간 거죠? 검은 구멍의 남자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네요. 야! 그만해! 이거 혼란스러운데? 진짜 불가살? 잘은 모르겠지만 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인 건 분명하네요.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댄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냐? 갑자기 나타난 거는 내가 아니고 너겠지. 600년 전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었고. 뭐야? 내 약하네? 너 사람의 피를 안 먹는구나, 맞지? 헐, 물렸다. 아프지? 괜찮아, 너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 여자 더는 완성하지 못할 거야. 나도 저 여자한테 받을 빚이 좀 있거든. 천천히 여유롭게 상훈을 쫓는 검은 구멍. 가까이서 그의 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드디어 잡았네. 너와 약속 끝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기억 안 나던 15년 전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상훈. 오른손에 흉터를 가진 남자를 찾아. 그게 불가사를 죽일 칼이야. 오른손에 흉터라면 단활? 깼다. 깼어. 역시 안 죽는 거 맞네. 이거 안 뽑힌데 어쩌죠? 얘는 이런 걸 다 보면서도 왜 이렇게 침착해? 어찌된 일인지 활의 몸에 박힌 칼을 뽑으니 검은 구멍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언제? 그것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냥 죽어라. 다시 태어나면 그때 오늘 깨주마. 다시 보자. 활이 던진 칼을 맞고 자리를 뜨는 검은 구멍의 사내. 당신이었어. 당신이 불가사를 없앨 수 있는 칼이란 거였어. 도와달라니. 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끝낸다고? 어쩔 수 없지. 다음 화를 기다릴 수밖에. 다음 화는 오늘 밤 9시에 TVN에서 방송됩니다. 새해 첫날 밤엔 불가사리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